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고요.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여기 저자 이름을 따서 바다너라는 어텐션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해당 논문을 발표할 거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텐션 메커니즘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 번역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텐데 기계 번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번역을 수행하는 그런 태스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태스크에서 이제 신경망 기반의 기계 번역 NMT라는 것을 논문의 시작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문 기반으로 번역을 하던 시스템과 달리 단일 대규모 신경망을 구축하고 훈련한다. 이런 문장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경망을 기반으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태스크가 이제 하나로 그러니까 단일의 신경망으로 엔드투엔드로 한 번에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NMT가 인코더와 디코더를 가지고서 이렇게 엔드투엔드로 수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인코더라는 것은 원본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될 문장을 읽고 어떤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인코딩하는 역할을 하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코딩된 벡터에서 변환된 문장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셀입니다. 네, 그리고 소개에서 나오고 있다시피 이제 RNN 기반인 LSTM을 써서 이 NMT를 할 때 이제 소타에 가까운 성능을 달성한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 RNN 기반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RNN은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로 각각 사용을 해서 이거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 인코더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력 문자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받는 셀이고 그거를 어떤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라는 것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디코더가 이제 그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서 출력 문자를 출력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는,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논문에서는 NNT가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무리 어떤 긴 문장이라도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이렇게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문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좀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가변적인 길이의 콘텍스트 벡터를 사용하자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어떤 아웃풋을 하나하나 생성을 할 때 이 콘텍스트 벡터를 이렇게 매번 생성을 하고 그 인코더는 처음부터 이렇게 콘텍스트 벡터를 하나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델이 아웃풋을 만들 때마다 그 연관 있는 문장,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 벡터가 이렇게 생성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포지션에 이렇게 어텐션,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그런 과정을 수행하자라는 그런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RNN 인코더, 디코더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우리가 입력 문장이 쭉 돼 있다면 그거를 벡터로 변경을 하고 걔를 가지고 이제 콘텍스트 벡터 하나와 그리고 예전에 예측한 단어들 여기서는 Y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YT라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인코더와 디코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YT를 생성을 하게 될때 기존에 지금 이거 C가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컨텍스트 벡터이고요. 그것과 이제 그 기존에 생성된 우리가 YT라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전에 이제 예측된 그 단어들을 가지고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디코더가 어떤 결과를 내보냅니다. 이게 기존의 RNN을 활용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할 경우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다른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의 RN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NN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인풋을 읽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문장이 쭉 있으면은
이렇게 처음 왼쪽에서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또 읽고 그렇게 히든 스테이트를 내보내고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컨텐트해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내보내서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의 히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에 포워드 RNN과 백워드 RNN 두 가지를 이렇게 넣어서 컨텍스트 벡터를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존 RNN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해당 부분에서 이제 인코더에서 만들었던 그 부분을 참조를 해서 어텐션을 해서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그 스코어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단어에 더 가중치를 더해줄까를 판단을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출력을 한다. 이런 아키텍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 그림을 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됐어서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어텐션 구조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인풋이고요. 인풋이 이제 어떤 이 바이디렉셔널 RNN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RNN과 백워드 RNN을 지나서 어떤 히든 스테이트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FC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FC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각각의 그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을 넣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FC 레이어를 거쳐서 네, 어떤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와서 그게 아니다. 그게 탄젠트, 하이퍼블릭 탄젠트랑을 거쳐서 어떤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어떤 분포를 만들어서 해당 각각 요 단어에 대한 어, 그 웨이트성이 되니까 가중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해당 단어랑 이 FC 레이어를 거쳐서 나오는 결과가 이 단어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어 이제 동일한 길이의 스코어를 이렇게 산출을 해서 그 분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한 이 과정의 컨텍스트 벡터를 이제 어텐션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이 어텐션이 참고하는 게 이것과 이전 스테이트에서 이전 디코더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쓰이냐면 지금은 이건 이미 구해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히든 스테이트 HT만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서 얘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FC 레이어를 거치고 인코더의 요거 이 리프레젠테이션마다 이제 얘네랑 같이 이렇게 결과를 구해서 그렇게 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콘텍스트 벡터랑 아웃풋, 이전 아웃풋을 같이 참고를 해서 이 디코더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고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면 또 다음 히든 스테이트에 결과가 넣어주고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을 넣어서 가장 그 어텐션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결과를 검색을 해서 그거를 함께 참조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고 최종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이제 플리 커넥티드를 거치고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이 확률을 기반으로 아웃풋을 내보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과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사용한 데이터셋은 WMT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 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태스크고요. 지금 그런 단어 데이터셋이고요. 사용한 것은 영어 프랑스어 번역 작업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의 모델을 학습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코더 디코더 그냥 RNN 인코더 디코더 구조와 그리고 RNN 서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텐션 과정에서 이렇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서치를 해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값에 대해서 이 결과가 함께 콘캣되고 그게 들어가는 그런다는 점에서 소프트 서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구조, 그러니까 어텐션을 사용한 RNN 서치 이 두 가지 모델을 학습을 해서 비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을 두 번 훈련하게 되는데 길이가 이제 최대 길이가 30단어인 문장과 50단어인 문장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먼저 옆에 있는 표부터 보면 지금 언노운이 없는 부분 그리고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능 향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 학습을 시킨 그런 RNN 서치 모델이고요. 나머지는 인코더 디코더 첫 번째 모델이고 얘가 두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문 기반의 번역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당 구조를 가지고서 실험을 해 보았을 때 인코더 디코더 30단어를 가지고 한 것보다는 서치 모델을 가지고 한 게 훨씬 높았고 심지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50단어를 가지고 한 거는 이렇게 성능 차이가 크게 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굳건하게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RNN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능 하락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강건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엘리지먼트라는 부분인데요. 이 제 어텐션을 사용하는 게이 정렬과 그리고 번역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그런 태스크라는 점에서 이제 그 측면 중에서 이제 번역 말고 이제 정렬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렬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우리가 어떤 단어를 두 개를 가지고 영어를 프랑스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영어와 프랑스어의 어순도 조금 다르게 정렬이 될 텐데 그게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고 있나 그 부분을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리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데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원활하게 이렇게 잘 단어가 매칭이 되고 있고 형용사와 명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영어가 되게 다르게 정렬이 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했고 네, 다음 콘클루전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네, 해서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